스마트폰 프로그래밍 마지막 수업이 되겠죠. 기말 시험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12월 21일이고 이런 상의 수업은 오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12월 21일 화요일 날 9시 30분부터 지금까지 수업 10시부터 했는데 시험은 그래도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9시 30분부터 하도록 하겠어요. 9시 30분에 이 시험 문제에 대한 걸 e클래스 자료실, 수업 자료실에다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뭐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 문제 푸시고 그 작성한 걸 PDF 파일이든 아니면 뭐 다른 PDF 파일이 좋겠죠. 그걸로 이제 그 스캔하신 포맷에 스캔하셔가지고 PDF 파일로 포맷을 만드셔가지고 이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이메일 주소고 그 다음에 제 전화번호는 계속 이 메시지가 가면서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로 혹시 제가 이제 답변이 없으면 여기 이제 그 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로 보내다는 것이 아니라 잘 받았는지에 대해서 응답이 안 왔을 경우에 독촉하는 메시지 보내주시면 된다 이거죠. 자, 전 시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전전 시간에 이, 이제, 인텐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했죠. 그래서 인텐트에 대해서 했었고, 인텐트라고 하는 거가 명시적 인텐트하고 이 암시적 인텐트, 또는 암묵적 인텐트 둘로 나눠져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했던 게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했어요. 메시지를 쭉 뿌려주는 거. 네, 요거 실습 자료를 아직 안 만들었는데, 요 실습 자료에 대한 거, 조만간에 올려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 뷰라고 해가지고, 컨텐츠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뭐, 파일의 내용이라든지, 우리, 스마트폰 등에 있는 파일 내용, 또는 이 스마트폰에 데이터베이스 SQLite라고 하는 게 저장돼 있, 안에 제 그 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또 우리 DB 구축해 주는 거, 뭐 이런 것들도 해봐야 되는데, 이것들은 사실 제 그 책에 있는 내용들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거 한번 따라서 해보기 정도만 하면 되는 거라서 특별한 어떤 테크닉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학술적인 내용이 따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수준이라서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브로드캐스팅 리시버 그 다음에 컨텐트 프로바이더 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좀 특수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이거 말고 이 앱에서 보게 되면 그리기 부분이 있죠. 우리 처음에 수업 시작했을 적에는 그리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리기가 정지 영상에서 정주 화면이죠. 거기서 선을 그리고 온다든지 아니면 이 원이나 사각형이나 기타 뭐 그런 것들 이 움직이는 그림이 아니죠. 정지 영상에 대한 그림에 대한 거를 보여줬었는데 자, 오늘 하게 되는 거는 좀 복잡한 그림이다. 그래서 복잡하다 그래서 뭐 그림의 이제 그 아주 그 화려한 모습의 복잡한 것이 아니라 이 애니메이션 수준의 어떤 그림들 그 중에 공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만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우리 화면에서 간혹 보게 되면 뭐 많이 이제 데스크탑에서 스크린 세이버라고 하는 부분들 뭐 이렇게 보게 되면 강아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 집어넣기도 하죠. 뭐 그런 식의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끝에서 끝으로 마치 왕복 달리기 하듯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집어넣는 것처럼 이 공이 한없이 그 어떤 사각형 안에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응용한다면 뭐 블럭 격파 같은 게임을 만들었다라면 그 여기서 이 공이 하나 탁 튀겨서 이 위쪽에 있는 블럭들을 딱딱딱딱 깨면서 이 튀겨나가는 물리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
또는 당구 게임에다라고 한다면 공을 딱 쳤을 때 그런 탄성이 또는 이제 그 벽에 부닥쳤을 때 어느 방향으로 튈 것인지 보여주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다. 그런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완벽하게 들어간 건 아니고 오늘 할 거는 이 그 동작은 어떻게 애니메이션 동작할 것인지 그런 그래픽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그것이 바로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복잡하지 않은 그림을 그릴 적에 복잡하지 않은 그래픽이죠. 그림이다라고 하는 거다. 그래픽에 처리할 적에는 캔버스라고 하는 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일상생활에서는 마찬가지 도화지에다가 그냥 그림 그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만화와 같이 어떤 이제 그 애니메이션과 같이 계속 이제 그 움직이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 움직이는 모습을 촬영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종이 한 장, 도화지 한 장에다 그리는 것이 아니라 도화지를 실제 그린다면 여러 개를 쓰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 첫 번째는 가장 왼쪽에 있을 때, 그다음 오른쪽에, 그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조금 더 오른쪽에. 그래서 계속 그 촬영을 그 도화지 한 장당 그린 걸 다 촬영해가지고 빨리 필름을 감아버리면 움직이는 모습으로 나타내는 거다. 그런 어떤 모습에 대한 거다. 그래서 이 그 복잡한 이 그래픽 처리는 캔버스라고 하는 한 장의 종이 가지고는 안 되고 이 표면 뷰라고 하는 걸 써요. 그래서 이게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복잡하지 않은 건 캔버스, 그거는 서피스 뷰를 이용한다. 저희 오늘 이제 해봐야 될 거는 이 그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거에서 이 그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계속 이 애니메이션 동작이기 때문에 스레드라고 하는 걸 또 활용을 해야 된다. 이제 스레드 활용. 운영체제 실습을 하지 못하고 저번 학기에도 그냥 넘어와서 그런데 스레드라고 하는 게 병렬 처리를 하기 위한 이 그 도구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제 그 프로세스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제 그 수행 중에 있는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그보다 조금 더 아래 예를 들어서 펑션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는 프로시저들로 이루어져 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된다면 그 프로시저들끼리 또는 펑션들끼리 병렬로 동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스레드다. 그래서 하나의 펑션을 스레드라고 하는 걸로 보신다면 한다면 프로그램 내에 선언되어 있는 변수들은 공유가 가능하죠. 뭐 그런 역할까지 다 포함해서 좀 작은 형태의 프로세스를 갖다가 그래서 이걸 갖다 경량의 프로세스라 보죠. 그래서 스레드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데 스레드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거는 그냥 이 실습 자료 정도에서 얘기하도록 하고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이제 요 서피스 뷰라고 하는 형태에 대해서만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거의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대문자 S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클래스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서피스 뷰 사용법 다시 쓰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서피스 뷰라고 하는 이 클래스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클래스를 이용하는 거니까 이미 있는 클래스를 갖다 쓰니까 상속이다. 자, 그래서 예를 든다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 클래스라고 하는 거에 내가 만들려고 하는 클래스 이게 예를 들어서 myview라고 하는 이름을 클래스로 정했다. 설계도죠. 그래서 상속하는 거니까 여기에 이 캔버스라든지 액티비티라든지 하는 걸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서피스 뷰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는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보통 이제 이런 조작을 할 때 그 이벤트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죠. 그래서 저번에까지 할 때는 view on click listener라고 하는 걸 쓰듯이
여기서도 이 관련된 부분들이 인터페이스가 들어가는데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줄 적에는 implement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서피스 홀더 콜백이라고 하는 걸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서피스 홀더 콜백.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되어 있는 여기 콜백 앞에 이 점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 더 쓰게 되냐면 스레드라고 하는 개념이 쓰인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에 스레드라고 하는 걸 하나 더 쓰기 위해서는 러너블이라고 하는 이러하지 인터페이스인데 스레드 인터페이스에 대한 거를 정의를 내려줘야 된다 하죠. 여기 초록색 부분은 일단 이제 그 중요하긴 하지만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요건 지우고 이 어떤 메소드들이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거하고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액티비티라고 하는 부분에 보게 되면 onCreat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죠. 초기 작업해 주기 위해서 하면 설정해 주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자, 그것처럼 여기도 이 Surface Create라고 하는 Create 글씨가 이상해서 다시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S는 대문자 아니라 소문자예요. 네, Surface Created 이렇게 있고 이 그 매개 변수로서는 Surface Hold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로부터 개체 하나 매개 변수를 쓰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이 안에 써야 될 내용들이 뭐냐, 이게 담당하는 거는 보통 그림 그리기 위한 어떤 초기 작업 등에 대한 것들이 쓰이죠. 그래서 그림 그리기 작업이죠. 그림을 그리는 작업으로 보통 스레드라고 하는 걸 갖다가 수행하는 부분이 여기서 담당을 하게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요거하고 이 연속한 위치에서 보면 자, 두 번째가 이와 같이 표면 뷰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애니메이션에서 영상이 계속 움직이는 영상 하다가 이제 끝내려고 해요. 그럴 때 담당하는 메소드가 public void surface destroyed라고 하는 거다. 여기에 surface holder 라고 하는 개체로부터 h라고 하는 그 매개 변수를 잡았다라고 가정하고 자, 이렇게 되는 이 부분 안에 들어갈 것들은 뭐냐 하면 이 화면에다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지 않게 더 이상 그 그리기 이 작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위에 그 처리할 부분이죠. 그 내용을 갖다 여기다 써주시면 되겠다 하죠. 자, 그다음 세 번째는 그림의 애니메이션이 이 그 좀 화면의 구조적인 어떤 변경이 있을 수도 있겠죠. 바탕화면이 바뀐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때 작업하기 위한 걸로서 이그 Surface Changed라고 하는 메소드가 사용됩니다. Changed. 여기 보게 되면 내용이 조금 그 하나가 아니라 매개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이 화면의 어떤 모습이 바뀌니까 포맷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폭, 길이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서피스 홀드라고 하는 매개 그 클래스로부터에 해당되는 매개 변수 h와 그다음에 포맷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모습.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그
폭에 대한 거, 그다음에 길이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생긴 걸로 이 변동에 대한 것들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surface change에는 화면의 구조적 변경, 화면에 어떤 변경이 있을 시에 이 처리할 부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다. 자, 이렇게 생긴 모습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런 예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런 화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공이 하나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공이 이런 공이 있어요. 그래서 공이 이쪽에서 시작해가지고 텅 치면 다시 이쪽으로 통통통통 튀었다가 또 여기에다가 들어왔다가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공이 움직이는 거. 자, 이런 식의 끊임없이 움직임, 공의 끊임없이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아주 단순한 애니메이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캔버스라고 하는 걸로 만들면 뭐 못할 건 없어요. 근데 조금 더 빨리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때 쓰는 것이 서피스 뷰. 가능하다면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거를 이와 같이 이 그 동작의 부분에서는 만들어 줘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필요한 거는 뭐냐 하면 공 모양이에요. 공 모양을 처음부터 그려도 되지만 요걸 갖다가 공 모양의 이 영상 또는 이제 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림을 갖다가 그림 파일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그림 파일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화면에 저장해 놔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모습들이 뭐 이게 대단한 내용들은 아니고 이 자바를 이용한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어떻게 그 규칙적으로 쓰이는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환경마다 틀 테니까 운영체제마다 틀고 미들웨어마다 틀 테니까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런 동작엔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고 하는 거고, 정말 중요한 부분은 계속 무한히 움직이기 위해서 스레드 동작이 훨씬 더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되는 걸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가 이 화면이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되죠. 이렇게 움직이는 게 되는데 우리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보게 되면 화면이 하나하나 움직일 때마다 화면이 조그맣긴 하지만 잘못하게 되면 번쩍번쩍거려요. 공이 여기까지 왔다 이거죠. 그럼 공이 여기까지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왔으면 이 부분을 지우고 여기 와야 되겠죠. 지우지 않으면 공이 계속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화면 전체가 공의 모습으로 꽉 채워져 가지고 결국은 화면에 이 모습을 이렇게 칠하는 것처럼 붓으로 칠하는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공을 지워야 돼요. 처음 위치의 거를. 그 다음에 다음 위치로 이동하면서 그럴 때마다 화면이 번쩍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 번쩍거림을 없애기 위해서 뭐냐면 더블 버퍼링이다라고 하는 걸 써요. 자, 이거는 화면 이 번쩍임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고, 첫 번째 어떻게 저희 초기 작업하기 위해서 공 모양의 그림 파일을 가져올 것이냐. 그림 파일은 어떻게 가져오고 어디다 집어넣을 것인데 이 그림도 일반적으로 이제 좀 해상도 따라서 집어넣는 부분들이 달리 넣게 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로만 가지고 돼 있다. 자, 그러면 그림에서 공 모양의 이 그림 이 파일의 이름을 갖다가 샘플이라고 하는 걸로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 확장자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림이니까 GIF 파일, GIF, GIF 파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PDF 파일도 가능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아니고 이 경우는 저희가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기본적인 그림 파일의 형태는 PNG 형태의 파일을 가장 선호하는 걸로 하여튼 추천한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크게 둘로 나눠져 있는 그림을 보죠. 하나가 메인에서 이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거에 이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로 두 가지 이제 구성은 이 프로그램의 구성이죠. 앱의 구성을 보게 되면 둘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가 이 메인 액티비티 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 자바 코드가 있고 두 번째가 Surface View라고 하는 실제 그림을 그는 부분이다. 그래서 Surface View라고 하는 게 클래스로 있으니까 하나 더 붙여서 Surface View라고 하는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은 액티비티를 갖다가 상속받는 걸로 되어 있고 자, 이 부분 아래 거는 서피스 뷰를 상속받는 걸로 처리해 준다. 그래서 이 아래 서피스 뷰 이 부분이 바로 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처리 부분이고 여기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호출해 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에서 호출하기 위해서는 on create라고 하는 메소드에서 시작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제그 on create 메소드가 있는 메인 액티비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메인 액티비티 점 자바라고 하는 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가 뭐 앞에 제그 임포트문이라든지 패키지 명령이든지 하는 것들은 다 생략하고 이 부분만 쓸게요. onCreate가 들어가 있는 클래스 이름 대한 거. 여기가 main activity라고 하는 걸로 클래스 이름을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상속받는 거 실제적으로는 compat activity인데 그냥 줄여서 activity만 쓸게요. 그래서 액티비티만 써도 문제는 없죠. 앱 컴팻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는 액티비티에다 조금 더 기능이 추가된 부분이다. 자, 여기서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불러드리기 위해서 이 필요한 부분은 onCreate라고 하는 메소드예요. public void create 여기 번들 B라고만 쓸게요. 자, 여기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시작하기 위해서 화면에 띄우기 시작하는 거 그때 화면에 띄우는 메소드가 set content view라고 하는 메소드에서 화면에 띄울 부분이 들어가죠. 또 화면에 띄우는데 애니메이션의 시작 부분이 뭐였었냐면 surface view라고 하는 거에 다시 하나 뷰를 붙인 이 클래스에로부터 만들어져 있는 객체가 실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걸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이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따로 별도로 뽑아서 매개 변수에 들어갈 거를 이 서피스 뷰로부터 객체를 만들고 그거에 이름을 갖다 써도 되지만 그냥 가로 안에다가 써줘도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뭐냐 하면 생성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생성자에 들어갈 내용이 없으면 뭐 비워놔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겠다. 그래서 가로 자,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첫 번째 메인 액티비티에 해당되는 거고 이 부분에 요게 이제 실행되는 거죠. 실행돼. 이게 뭘 실행하는 거냐면 애니메이션 실행이다. 뭐냐면 공의 움직임을 그리는 작업이죠. 따라서 서피스 뷰라고 하는 클래스에 이 세 개에 해당되는 서피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상속받아서 해주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메소드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클래스가 뭐냐면
이 surface view라고 하는 surface view라고 하는 surface view를 상속받는 surface view 점 자바 요 클래스를 또는 요와 같은 프로그램을 갖다가 작성하는 걸 보도록 하죠. 자, 여기 그 클래스 이름을 파일 이름하고 똑같이 써줘야 되죠. surface view라고 쓰고 그 다음에 상속받는 거는 조금 전에는 액티비티를 상속받았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surface view를 상속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가 이 스레드 종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레드와 관련된 이그 인터페이스 러너블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런 거와 관련해서 또 임플리멘트라고 해서 이번엔 서피스 홀더라고 하는 거와 관련은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서피스 홀더 그 다음에 여기에 콜백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간다라고 했죠. 콜백.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필요하냐면 이 병렬 처리를 하기 위해서 런어블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 스레드를 위한 거였죠. 스레드 처리하기 위한 거다. 스레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스레드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아도 되는데 자바의 단점은 클래스 상속은 한 군데서밖에 못 받아요. 이미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걸 상속받았기 때문에 스레드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을 길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이 그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거에 초기 작업해주기 위해서는 이 생성자가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서피스 뷰라고 하는 그 생성자를 써줘야 되겠다. 생성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컨텍스트라고 하는 걸 쓰시고 C라고만 쓸게요. 자, 그럼 여기서 뭐 할 거냐 하면 이 그 공 모양의 그 그림 파일 읽기지. 그림 파일 읽기 작업 해주자. 그때 해준 작업이 이건 이제 따라 쓰는 걸로 그냥 해봅시다. 그래서 리소스라고 하는 그 클래스로부터 리소스에서 객체 이름을 R이라고 하고 그때 제 그 객체에다가 실제 살아있는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U라고 하는 이제 그 연산자에서 공간 제공하고 그러는데 그거와 동일한 어떤 효과를 바라는 것이 get resources라고 하는 메소드를 써도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쓰게 되면 R이라고 하는 객체가 하나 탄생한 거다. 그 다음에 뭐 하냐 하면, 여기 이제 제가 이제 그 빗맵이라고 하는 걸 이제 정의를 안 했는데, 뭐 이렇게 쓸게요. 빗맵이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의 이 이미지를 갖다가 이제 읽어오려고 그런다. 이미지를 읽어올 때, 빗맵 이미지를 읽어왔을 때에는 이런 이제 그 기능을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빗맵 팩토리라고 하는 클래스를 써주시고 그 클래스로부터 이 새로운 어떤 저희 그 메소드 부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안에 디코드 리소스라고 하는 메소드에 의해서 어디서 읽어올 것인지에 대한 걸 써준다 하죠. 읽어온다라는 뜻이고 어디냐 하면 리소스 파일은 대표적으로 대문자 R로 쓰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이게 나눠질 수 있는데 드로어블이라고 하는 또 이제 그 폴더겠죠. 그리고 그 하위에 아까 공 모양의 이름이 공 모양의 파일 이름이 sample.png라고 했어요. 파일명. 그래서 요 뒤에다가 파일명 읽어주면 되는데 여기는 sample이라고 하는 거고 그 확장자는 쓰지 않아도 되겠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화면에 대한 거를 결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 화면에 대한 모습을
표면 홀더라고 불러요. 그래서 화면 애니메이션을 그리기 위한 첫 번째 껍데기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표면 홀더라고 부릅니다. 그거에 대한 생성을 해줘야 돼요. 이 생성해 주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홀더라고 하는 걸 제가 안 썼는데 서피스 홀더라고 하는 서피스 홀드라고 하는 이 그 클래스로부터 하나의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걸 갖다가 홀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쓸게요. 자, 여기다가 이 조금 전에도 리소스라고 하는 이 R을 부분이게 되면 U라고 하는 제 그 연산자를 안 쓰고 get resources라고 하는 걸 쓰면서 이 객체가 탄생하듯이 여기도 이렇게 get hold라고 하는 걸 쓰면 이 객체가 탄생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홀더에다가 이거와 이제 관련해서 그림이 계속 움직이는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고 사이즈는 얼마나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려줘야 돼요. 홀더 그 다음에 add callback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자, 이거 외우실 필요 없죠. 따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홀더 이 사이즈에 대한 거 그걸 갖다가 가로 세로 또는 이제 그 폭과 길이에 해당되는 거 이게 fixed size다라고 여기 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건 이제 뺍시다. 뭐 이제 폭이 얼마고 저기 하는데 실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스마트폰에 전체 화면을 쓰겠다라고 한다면 폭은 스마트폰의 폭이 얼마가 되는지 일일이 기억할 필요 없겠죠. 어떤 거는 좀 해상도가 떨어져서 폭이 좀 작고 어떤 거는 해상도가 많으면서 또 화면이 널찍한 거 요즘에 이제 그 이렇게 펼쳐서 쓰는 것처럼 그런 것들처럼 이제 화면이 넓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이 크기를 정하기가 싫으면 get width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게 되면 폭이 얼마가 되는지 자동 인식하고 그다음에 get height라고 하게 되면 길이가 얼마 되는지 자동적인 산술값이 이 크기 값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surface view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에 해당되는 생성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하고 같은 줄일 정도라고 보는 거에 표면을 생성한다라고 하는 걸로 보통 얘기를 하게 돼요. 그게 이 surface create다라고 하는 surface created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써주시면 되겠다. 자, surface create라고 하는 메소드에서는 스레드의 시작점을 저기 결정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매개 변수는 surface 홀더 H만 쓰는 걸로 하죠. 자, 여기 써야 될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스레드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new 스레드라고 하는 걸 씁니다. 스레드에 대한 시작이죠. 스레드를 시작하기 위해서 스레드를 시작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메소드 이름이 뭐냐면 스타트라고 하는 거죠. 네, 여기 중요한 거는 스타트라고 하는 걸 써야지 run이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run을 쓰게 되면 병렬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직렬 동작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스레드 시작하시는 부분이 surface create 들어가는 메소드에 들어가면 되겠고 나머지 화면이 변경되는 거 없겠죠. 그 다음에 그 화면 없애는 것도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면 변경해 주는 부분이 surface change다. 여기 뭐 매개 변수는 생략하고 만약에 화면 변경해 주는 기능이 없다라고 한다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럼 아무것도 안 할 거냐라고 하는 걸로 일단 명시해 줘야 되죠. 왜냐하면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몸통 중에 이게 일종의 몸통이 되는 거죠. 몸통에 할 일이 없으니까 가로 열고 닫고만을 가지고 몸통을 결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메소드를 정의된 메소드는 다 명시해 줘야 돼요. 세 번째가 surface destroyed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들어가야 되고 매개 변수는 생략하고 이런 모습에서 완전히 종료할 거니까 이렇게만 써도 되긴 하겠지만 완전 종료라고 하는 면에서는 스레드라고 하는 걸 정지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선언 부분은 이제 제가 안 썼지만 제가 스레드 끝이다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스레드 끝입니다. 그래서 널 값을 넣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세 개에 해당되는 첫 번째는 표면 생성해 주는 거. 요거는 이 표면에 대한 이 모습에 또는 화면에 대한 모습에 어떤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요거는 종료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이 스레드 관련해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병렬 동작 하려면 공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스레드라고 하는 거에 대한 병렬 동작 부분이죠. 이 메소드 이름이 뭐냐 하면 o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자, 여기서 저희 스타트라고 하는 걸 썼는데 스타트를 쓰게 되면 런을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에 런이라고 쓰질 않고 스타트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병렬 동작하게 되는 거죠. 병렬 실행을 하기 위한 거니까 서피스 크리에이티드라고 하는 동작과 같이 런이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이동을 하면서 움직이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화면에 대한 것들이 이 번쩍거림을 없애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하나가 뭐냐면 더블 버퍼링에 해당되는 걸 써야 돼요. 그래서 화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화면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화면과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화면을 하나 준비해서 이게 지금 화면 출력 중이다. 출력 중이고, 근데 이거는 준비 중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화면에 출력하는 동안에 실제 화면은 이 초록색 화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 갈색 부분에 해당되는 거가 준비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갈색 부분이 출력되고, 초록색 부분에서 준비를 하고, 이게 또 다시 출력하고 난 다음에 다시 준비하고, 요게 출력이 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동작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화면을 미리 준비해 놓고 화면 전체를 가지고 화면에다가 딱 붙여서 띄우고 그 다음에 화면에 띄우는 동안에 다른 준비된 화면, 다음 화면을 갖다가 준비해 놓고 이런 작업해 준다. 그래서 더블 버퍼링에 대한 모습, 이 부분이죠. 그거에 대한 걸 다음 장에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버퍼링은 어떻게 쓰느냐. 네, 이거는 더블 버퍼링을 하기 위해서는 화면이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가 이제 준비된 화면이 있고 준비된 화면에 딱 띄울 적에는 잠시 이렇게 문을 걸어놨던 걸 갖다가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라죠. 캔버스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게 되면 도화지를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을 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 장의 도화지를 쓰게 되면 실제 상황에서는 여러 장의 도화지를 쓰겠지만 컴퓨터에서는 여러 장의 도화지를 쓰지 않고 두 장의 도화지만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초록색의 어떤 도화지, 또 하나는 갈색의 도화지. 그래서 한 번은 초록색이 화면에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갈색에 나오게 하고.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 화면이 이제 마치 이 깔끔한 형태로서 이 움직임을 보게 될 거다. 아까 홀더라고 하는 부분을 썼는데 여기에다가 처음에
이 락 캔버스라고 하는 걸 써서 이 화면을 갖다가 일단 정지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화면에 그 어떤 색깔에 대한 것들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컬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색상에 대한 거는 뭐 흰색을 하든 까만색이든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그 그리려고 하는 데다가 이제 그 공이 있죠, 공. 그러니까 공을 빗맵을 했어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공 모양이었다. 여기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실제 화면을 쓰는 것이 조금 더 좋겠네요. 자, 이게 뭐냐면 이 공 모양의 이 파일을 읽은 거죠. 읽은 것. 저 갖다 이미지라고 하는 데다 저장해 놨다. 그럼 공이 이 실제 이제 우리 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전체 화면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든지 그러면 다 가려가지고 잘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공 모양에 해당되는 거를 이 좌표축에 해당되는 거에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할 때 그걸 px라고 하는 걸로 쓸게요. 그래서 한 40 by 40에 공이 이렇게 됐다라면 요 크기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40 픽셀, 여기까지가 40 픽셀로 돼 있다. 그래서 이거를 px-40, py-40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뭐 널이라고 하는 걸로 쓰는데 그냥 따라 쓰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미 화면이 하나 준비가 됐죠. 이미 px라고 하는 좌표값이에요. 이거는 좌표값. 출력할 좌표값인데 미리 이제 px라고 하는 게 계산된 부분에서 40을 뺀 데다가 이렇게 쓴 거죠. 현재 좌표값이 이쯤에 제 좌표가 계산됐다. 이게 px, py였다라고 한다면 이쯤에다가 이 공을 그리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홀더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만들어진 거에다가 화면에 띄우는 거기 때문에 락이 아니라 언락이라고 합니다. 그 캔버스. 그 이 화면에 띄우는 걸 갖다가 포스트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많이 포스팅 작업해 주세요라고 하는 걸기 작업해 주는 거. 뭐를 걸냐면 첫 번째 화면 캔버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자, 이게 바로 더블 버퍼링 해준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하냐 하면 이 좌표 이동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좌표 이동해 주는 부분들을 이제 계산해 주는데 요거는 뭘 가지고 하냐면 스레드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 스레드 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일일이 다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이제 그 우리 실습할 자료에 대한 걸 보면서 설명드리는 것이 조금 나을 것 같아서 실습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오늘 이제 해볼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실습 자료예요. 이름은 서피스 뷰 EX라고 하는 걸로 돼 있다라고 돼 있고 여기 처음 메인 액티비티가 있죠. 여기서 호출해주는 부분이 바로 요거예요.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걸로 해서 실제 이 애니메이션 부분에 해당되는 공이 한없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거다. 자,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첫 번째 준비 작업은 공을 그리는 작업해야 되겠죠. 공을 그리는데 너무 크게 그리면 안 되겠죠. 가로 40, 세로 50 정도의 이 공을 조그만 공을 그린다. 그건 이제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거에 뭐 이제 임포트 문의 이런 건 이제 생략하도록 하고 제가 설명은 이 서피스 뷰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액티비티를 상속받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서피스 뷰 콜백이라고 하는 이런 그 인터페이스를 써야 되고 런어블은 스레드 작업하기 위한 거다. 여기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공에 해당되는 이 좌표값 우리가 이제 화면에 그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화면이었다면 이 부분이 이제 그 0,0이죠. 가장 왼쪽 상단이 이렇게 된 거다. 시작점의 좌표.
그 다음에 이 공이 움직이는데 얼마만큼씩 튀면서 움직일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 10칸씩 가로 10칸, 세로 10칸씩 움직이면서 공의 이 표시가 나타나는 다른 새로운 공으로 나타나게 하면 이 부분이 점점점 커지게 되면 공이 펑펑 뛰는 거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벽에 부닥치고 나면 속도가 빨라진다든지 또 늦어진다든지 할 수 있겠죠. 그거에 맞춰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당구공처럼 완전 탄성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공의 속도가 늦어지지 않는다면 똑같은 동일 속도로서 x값이나 y값만큼 좌표값이 이게 변동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읽기 위한 작업 아까 했었죠. bit, map, factory, 디코드, 드로우 코드 리소스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쓰셔서 이 화면을 읽고 그 다음에 이 화면에다 띄우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화면 그걸 갖다 표면 폴더라고 얘기하는데 그 홀더에 대한 거를 설정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화면에 이그 뭐 애니메이션은 여러 개의 그 종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첫 장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첫 장에 해당되는 걸로서 표시 홀더라고 하는 걸 만든다. 그 다음에 여러 개에 해당되는 이 화면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실제 이 그림을 그리는 이제 그 뭐 애니메이션 하는 회사에 있다 디즈니 월드 같은 데다라고 한다면 수십 장의 그림을 그려서 뭐 그 도널드 덕이 움직이는 그림을 그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컴퓨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두 장만 있으면 되죠. 한 장은 지금 막 화면에 띄울 거. 그 다음 다른 장은 다음에 띄울 거. 그래서 두 장이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첫 번째, 그래서 이제 그 좌표값이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스레드의 시작, 스타트라고 하는 걸 쓰면 되겠고, 이 두 부분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런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게 되면 화면 준비 작업하죠. 더블 버퍼링에서 좌표값을 이제 px하고 py에서 변동이 되는데 그 변동된 거에 해당되는 걸 갖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딱 변동된 걸 갖다가 화면에다가 포스팅하는 작업하는 거죠. 띄우는 작업하는 거죠. 그와 동시에 뭐 하냐 하면 좌표값이 그 새로운 좌표값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오른쪽에 도착했어요. 가장 오른쪽에 도착했다는 게 get with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방향을 오른쪽으로 쭉 가다가 왼쪽으로 틀어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죠. 가장 아래쪽에 도착했어요.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따라서 이 방향에 해당되는 거를 좌표값을 마이너스를 붙였다. 그래서 새로운 좌표값 px하고 py가 나오고 난 다음에 요거 이 부분인데 이 계속 스레드 동작이 너무 빠르면 다 끝나가지고 처음과 끝나는 걸로 보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좌표 이동하는 거하고 좀 쉬고 또 좌표 계산하고 하는 걸 쓰기 위해서 슬립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슬립 1000이면 1초간을 쉬는 거고 50이면은 이 1000분의 50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100분의 1초 동안만 저희 그 잠시 쉬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뭐 화면에 띄우는 작업도 하고 뭐 그런 게 번갈아 가면서 나타날 거다. 자, 이렇게 되는 걸로 해서 저희 그 런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여기 있고 런 메소드를 쓰기 위해서는 여기에 스타트라고 하는 이름을 꼭 써줘야 된다. 메소드 호출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림을 이름을 sample.png라고 하는 걸로 그림을 만들어서 하죠. 이 그림 만드는 거는 그림 파일 만드는 이제 이 도구들이 있죠. 그림판 뭐 요걸 이용해서 그림을 만드시고 이 왼쪽에 그 도구들을 보게 되면 우리 안드로이드 환경에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보게 되면 RES라고 하는 리소스 폴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드로우러브라고 하는 데다가 만들어 놓은 그림 파일을 갖다가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끌고 와서 거기다가 이제 더 갖다 붙여 놓으면 그 부분에 그림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시키면 병렬 동작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서피스 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게 그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에서 캔버스라고 하는 걸 이용했을 때는 정지 영상이고 이 동영상 부분에 대한 거를 가지고 본다. 그러면 카메라에서 계속 그 초기 미리 보기 화면 같은 걸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서피스 뷰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상속받아서 처리해 준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번쩍거림을 없애기 위해서는 더블 버퍼링이라고 하는 걸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하는 걸 수업으로 잡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실습 자료가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고, 이 브로드캐스팅 리시버라고 하는 거하고, 이 컨텐트 프로바이드에 대한 실습 자료는 올려놓지 않았어요.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책 있는 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이 정도만 하고 이번 학기 수업을 끝내고, 이 기말 시험은 12월 21일 화요일 날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없으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서 수업 이번 학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학기 동안. 오늘부로 이 실습 내용 포함해서 뭐 실습 자료 특별히 드리지 못했지만 이걸로 종강하겠습니다.